네, 야인스톡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슈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이슈입니다. 제2의 게임스톱은 셀트리온 공매도 전쟁 2라운드입니다. 자, 그동안 3천선을 돌파하면서 승승장구했던 코스피가 지난주에는 7%대 하락을 하면서 3천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양시장 모두 3% 가까이 반등하면서 2월 증시의 문을 열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고 셀트리온을 필두로 한 제약 바이오들의 강세, 또 건설주와 은행주의 강세도 두드러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2월에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면서 증시 과열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증시 조정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다만 상승 시장의 방향성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체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월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변수로는 공매도 재개 여부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 정책, 중국 춘절 연휴, 또 코로나19 백신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2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월요일의 문을 힘차게 열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박준영 운영형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또 야인스톡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또 2부에도 종목 진단 시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세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지 흥묘 백묘님, 앵커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 주셨고요. 오답노트님, 또 쫄보님 하고 체리피킹님도 오랜만에 채팅창에서 보이는 것 같네요. 준호님과 박경호님, 살려줘요님, 돌멩이님, 풀립사랑님 이름까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야인스톱 바로 출발을 해볼게요. 지난주에 워낙에 우리 증시의 변동성이 컸던 터라 2월 증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고요. 2월 증시는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궁금해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뭐 공매도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또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라는 이슈도 있는 만큼 2월 시장을 좀 탄탄하게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서의 주요 섹터들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2월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제약바이오부터 살펴볼 텐데요. 오늘 좀 가장 강했던 섹터라고 하면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들 수 있겠죠. 오늘 전반적으로 가장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왔고 특히나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강세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분명히 뭐 호재도 있긴 있었지만 또 반공매도에 대한 움직임도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운영형님, 네. 오늘 이 셀트리온을 필두로 한 바이오 종목들의 흐름들 어떻게 좀 앞으로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시장의 지수가 이제 80포인트 반등 나왔던 부분 자체도 재료가 좀 먹힌 거 아닌가. 제약도 그렇고 앞서 이제 건설주도 좀 네. 그렇고 또 그다음에 전기차와 관련된 현대와 SK의 동맹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오늘 재료가 먹히면서 지수가 급반등이 나온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네. 이제 뭐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들, 셀트리온의 그룹주의 급등과 더불어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굉장히 셀트리온 주가 상승 자체는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가 아마 세 가지가 저는 겹쳤다고 봐요. 셀트리온 주가 급등 자체는. 네. 첫 번째는 최근 들어서 이제 글로벌 백신이 보급이 진행이 좀 되고 있지만 생각보다 백신 보급이 지금 빠르게 전개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생산 차질이 좀 많이 발생이 좀 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좀 더디게 보급 속도가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셀트리온 현재 지금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럭키나주라는 항체 치료제 않습니까? 항체 치료제 현재 지금 임상 3상 실험 식약청에서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네. 조만간 아마 현재 지금 최종 점검위원회 마지막 심사만 앞두고 있다는 쪽이거든요. 네네. 최종 승인과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백신 보급이 늦어지게 되면 항체 치료제와 관련된 것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셀트리온 주가의 어떤 상승으로 연결된 첫 번째 요인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 자체는 네. 자가 면역 치료제죠. 레시마 SC가 캐나다에 승인을 좀 받았다, 판매 허가를 그쵸. 받았다. 이 부분도 이제 긍정 요인이었고, 그다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부분 자체는 현재 지금 미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공매도와 전쟁, 게임스탑으로 인한 국가로 인한 국내 이제 공매도 기대감 자체가 지난 주말부터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진짜 들끓기 그렇죠. 시작했어요. 셀트리온의 네. 어떤 그 증권 게시판에 가게 되게 되면 셀트리온을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살리자. 미국의 게임스탑처럼 네. 주가를 좀 되지 띄워보자. 않겠는가. 또 미국의 그 사이트에서도 그런 것들 언급이 좀 된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기사가 나왔던 것 자체가 한국
주식투자연합회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그 주식 권익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 단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도 현재 공매도에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에 대항하기 위해서 월스트리트 배츠라는 게 미국의 공매도에 그쵸. 대항해가지고 승리를 거둔 대표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네. 우리나라도 이거 비슷한 이름의 사이트를 개설하겠다. 개설을 해서 하더라고요. 전개를 공매도 세력에 대항을 하겠다. 이제 그 이런 얘기 편성하면서 만약 뭐 게임스탑 주가 자체가 뭐 폭발적으로 올랐으니까 그걸 학습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야, 우리 잘하면 우리 셀트리온 주가에서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런 또 기대감 자체가 오늘 셀트리온 주가에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인 바이오 관련 종목들. 왜냐하면 셀트리온과 더불어서 두 개 이제 한국 주식자 연합회 쪽에서 얘기한 것 자체가 대표적으로 HLB. 공매도가 많은 게 셀트리온하고 HLB거든요. 그러니까요. HLB인데 근데 뭐 함께 또 말씀드리면 셀트리온이 공매도가 과거에 많았었죠. 근데 많이 최근에 공매도가 중지가 되면서 많이 줄었어요. 3분의 1 줄었습니다. 많았을 때 셀트리온의 대체 잔고가 거의 3천만 주 육박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보게 되면 1,000만 주 정도입니다. 네. 그다음에 HLB 같은 경우도 거의 2천만 주가 넘었었는데 많을 때 지금은 700만 주대요. 3분의 1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줄었지만은 미국 쪽에서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국내 시장에서 오늘 주목을 좀 받은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 공매도 이제 공매도 재개 여부를 2월 안에 뭐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와중에 게임스톱에 대한 이슈에 힘이 실리면서 반 공매도 운동이 확산이 됐고 대표적인 반 공매도 주 종목인 셀트리온이 좀 그 영향을 받으면서 또 그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여러 가지 호재도 있었기 때문에 동반해서 좀 같이 바이오 종목들 끌고 간 것 같습니다. 자,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뭐 제약 바이오의 이제 1000포인트, 특히 이제 코스닥,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HLB 지금 뭐 시총 2위가 아닙니다만 네네. 1, 2위를 다퉜던 기업들이니까 모두가 제약 바이오였죠. 코스닥 1000포인트 안착 여부는 제약 바이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오늘 이 종목들이 오르니까 지수 반등이 코스닥이 더 올랐어요. 맞아요. 코스피는 2%대 상승인데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HLB가 가주니까 3%대 상승이 있었습니다. 다른 종목군들이 다 같이 좀 올랐지만 그렇게 수급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집중포화였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HLB가. 네. 근데 이제 뭐 한국 주식투자협회 이제 공매도 대응에 대한 바람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저는 이제 공매도 반대론자예요. 공매도 반대론자인데 주가에 물론 순기능은 인정을 하고요. 네. 과열권을 시켜주는 순기능도 인정하지만 늘 말씀드렸지만 그런 시장의 조성자 기능을 외국인한테 줄 필요는 없다고 보는 쪽이에요. 오히려 기관보다 외국인들이 공매도가 더 많습니다. 네. 근데 처벌은 적게 받고 과징금은 적게 내니까 제도 보완을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보는 쪽이고 오늘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것과는 뭐 무관하게 아까 운영님 말씀하셨듯이 램시만 있었지 캐나다 이제 판매 승인 허가가 좀 있었죠. 이 부분이 그래도 작용을 했다고 가장 봐요. 큰 영향. 실체가 있는 두 기업들이니까 그쵸. HLB도 마찬가지죠. 리보세라립에 대한 평가가 계속 안 좋았어요. 그래도 작년에 HLB는 효전으로 했거든요. 권리락전에만 13만 원까지 계속 주가가 갔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는 이 부분이 로열티가 들어오거든요. 항소제약으로부터 현금으로 160억 상당을 받았고 네. 나머지 금액은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어요. 규모가 290억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헤지펀드들도 관심이 좀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이 당연히 영업이익에 안정적으로 확보가 된 거니까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로열티 효과 반응 단계 초기 단계로 오늘 또 시세가 올라간 부분도 있다. 네. 그리고 두 종목 다 오늘 외국인 수급 동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견인차를 했다기보다는 외국인들 효과가 좀 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오늘은 여러 가지 이슈에 좀 강하게 올라오긴 했는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잖아요. 그럼 이 관련된 뭐 특히나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2월에는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 코로나 치료제 백신 쪽은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코로나 치료제 백신이 아니죠. 워낙 대단한 기업이죠. 허즈마, 램시마이스, 트록시마가 있고요. 네.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서 아주 굳건한 기술력, 영업 매출에 이어지는 기술력을 갖고 있고 지배 구조가 완벽하지 않습니까? 국내 유통, 헬스케어, 해외 유통, 셀트리온 제약, 그다음에 연구개발 셀트리온 딱 이렇게 돼 있고요. HLB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HLB도 요즘 지배 구조를 좀 갖춰가고 있거든요. 네. 원래 이 회사는 선박 구명정 회사였습니다. 제약바이오 색채가 좀 약했어요. 근데 이제는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 HLB 제약을 인수를 했고요. 네. HLB 생명공학을 갖고 있고 딱 셀트리온처럼 갖춰가는 구색인 것 같아요. 저는 기존에 이제 신종 코로나 치료제 백신은 안 된다는 쪽, 기술력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 인삼 실험 갖고 있는 그리고 실적 기반까지 이어지는 종목들만 간다고 보는 쪽인데 단지 제약바이오 특성상 실적보다는
조금 기술력이나 모멘텀 부분에 조금 우위를 더 두자. 기준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채팅창 보니까 오늘 뭐 HLB 좀 담으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대응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건설주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 바이오가 가장 많이 올랐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힘이 강했던 쪽이 건설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새 국토부 장관이 취임된 이후에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데 아무래도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 확대 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건설주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인데 어떻게 보실까요, 운영님? 예, 그렇죠. 뭐 건설주는 저는 올해 충분히 최상위 주도주는 아니다 한다 하더라도 2등, 3등 주도 업종은 된다는 쪽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건설주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일단은 건설주의 모멘텀 자체는 부동산 정책이거든요. 국내 부동산 정책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해외 쪽의 수주가 많을 때는 해외 쪽의 수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해외 수주는 거의 미약하기 때문에 옛날 과거에는 해외 대형 건설사들의 해외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60%, 70%까지 갔는데 지금은 해외 쪽의 매출 비중이 30%, 40%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국내 부동산 정책이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작년도에 이제 김현미 국토장관이 물론을 하면서 LH공사 사장인 변창흠 씨가 들어서면서 주택 공급 정책에다 변화를 암시했거든요. 그동안 집을 못 사게 하는 수요 억제 정책 쪽에서 공급 확대 정책 쪽으로 변화를 암시했고 그다음에 얼마 전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을 하면서 획기적인 설 명절 전에 획기적인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막 공급 확대 정책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거 이번 주에 알려진 내용으로 봐서 2월 4일이면 이번 주지 않습니까? 네, 이번 목요일에. 주에 그렇죠 발표하지 않겠는가 하는 쪽인데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강력한 정책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그렇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큰 이슈 자체가 서울이라든가 부동산 정책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정책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작년도에 건설과 관련된 이런 정책을 떠나서 건설 국내 수주 자체가 수주가 실적이 선행지표니까 작년도 186조 원이었거든요. 사상 최대입니다. 거의 150조 원대 머물다가 186조 원 정도까지 20%까지 증가됐기 때문에 작년도 수주를 했다는 것 자체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건설이 되는 거니까 그게부터 실적이 반영이 되면 되고요. 또 국내 건설회사들 실적 자체가 대부분 다 국내 부동산 주택 시장에서 나옵니다. 근데 아파트 분양 물량 자체가 올해 작년 대비해서 대형 건설사들 평균 20%에서 30% 증가가 되거든요. 현재 어떤 분위기로 봐서는 거의 분양만 하면 지으면 분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들 실적으로 전개된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다가 일단 장기간 건설사들이 2015년도 이후에 5년 동안 소외를 받았어요. 거의 소외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로 기업들의 실적은 좋았는데 밸류션 자체는 주가가 싸거든요. 이게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올해 이제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주가 수익비를 PER로 본다 한다면 현대건설만 11.3배 정도 되는 수준. 작년도 현대건설 실적이 가장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현대건설이 왜냐하면 이게 보면 현대건설 보면 알 수가 있는 게 작년도에 실적 어닝 쇼크가 나온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건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된 날 주가가 안 빠졌어요. 적자까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이냐? 실적이 안 좋더라도 실적의 방향이 오래 좋으면 주가 가거든요. 결국은 건설주가 주도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현대건설이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급등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실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현대건설 11.4지만 여타 GS건설이나 대우건설이라든 관련 용들 PR이 6배에서 현대산업계랑 5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주가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중소형 건설주는 더 싸요. 이게 과거에 해외 쪽에 수주가 있을 때는 대형 건설사들을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국내 부동산 정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지방 중소형 건설사들도 할인을 받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중소형 건설사까지도 함께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건설주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같이 또 긍정적인 전망을 체크하실까요? 네, 저는 뭐 작년부터 좀 계속 긍정적이었고요. 주식은 늘 주가의 선반영이지 않습니까? 건설 같은 섹터가 쉽게 움직이는 않습니다. 작년에 인기도 없었고요. GS건설도 보시면 27,000원대 기간 행보를 오래 했거든요. 근데 올해 결국은 이제 기간으로 지나고 보니 6개월밖에 안 된 거죠. 그러면 주식을 선취해가지고 6개월 정도 보유해가지고 40-50% 수익 나는 늘 주식은 이렇게 투자가 선행돼야 되는 거거든요. 너무 단기간에 빠른 시세 이런 거는 좋지 않고요. 뭐 그냥 단기 단타는 잘하신 분들 하시면 되고 올해 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건설 경기 부분은 작년 3분기부터 좀 불었었습니다. 이미 특히나 이제 주택 물량 공급 확대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히 부동산 경기가 좀 과열이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공급 물량 확대밖에 저는 없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근데 뭐 설 전에 아까 운영님 말씀하셨던 거 대거 공급 물량 확대 정책을 좀 발표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거나 이래가지고 그렇다면 부동산 경기가 좀 꺼질 거고요. 그러면 그 자금은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면 저희는 좋죠. 네, 저희는 좋은 거고요. 네. 뭐 저희 나름대로 소설입니다. 저는 이제 GS건설, 대우건설 그리고 현대건설 중소형 종목 중에서는 KCC건설, 네. IS동서. IS동서 같은 거는 회사가 정말 튼튼하거든요. 그래요? 관심이 좀 있고 알겠습니다. 거의 저밸류 이제 가치 실적주들로 돼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워낙 재무가 좋고 실적이 좋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하신다면 수익은 충분히 창출되는데 섹터 사이클을 잘 타야 돼요. 사이클. 그렇죠. 성장 주도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건설이. 그러니까 아까 운영님 말씀하신 2등, 3등주는 될 것이다. 늘 이제 성장해 가는 회사들이 종목들이 잘 가게 되는데 섹터 사이클을 잘 타야지만 수익이 가능한 쪽이고요. 저는 이제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 여력은 있지만 주가가 많이 뛰었기 때문에 네. 최근에는 관심이 없어요. 최근에는 건설 기계 쪽에 오히려 뭐 진성 TEC라든지 가격 조정에 들어갔거든요. 이제 운영님 진성 TEC 쪽이고 저는 최근에 이제 두산 인프라코라든지 두산 박갭 쪽 건설 기계 쪽에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가 선행돼야 되니까 관심이 좀 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건설주 올해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차분하게 좀 주가 흐름 지켜보시다가 그 타이밍 좀 잘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2차 전지 살펴볼까요? 뭐 2차 전지야 지난해도 계속해서 좋았던 섹터이기도 했고 또 올해 역시나 실적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또 긍정적인 호재 이슈가 나오죠. 오늘도 현대차와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동맹을 맺었다라는 소식에 수혜받으면서 2차 전지 관련주도 좀 함께 올라오는데요. 앞으로 좀 전망 어떨지 체크해 볼까요? 예, 뭐 주말에 좀 나왔던 내용이죠. SK와 현대 간의 배터리 동맹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요. 최근에 SK 이노베이션이 뭐 예상했던 부분이지만 정유 쪽에 대한 대규모 적자가 크게 났거든요. 예상치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거의 13% 가까이 급등을 네. 했는데 아마 현대와 SK 간의 어떤 그 배터리 동맹 강화 부분 자체가 주가에 강하게 좀 반영된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배터리 그 현대차 전기차 플랫폼 이 GMP와 관련해 가지고 샤게 아이오닉 이제 5부터 해가지고 7까지 해가지고 전기차 배터리를 어디서 공급할지가 결정이 좀 됐는데 3차까지 결정이 좀 됐거든요.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1차 이제 아이오닉 5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는 SK 이노베이션이 결정이 좀 됐고요. 10조 원의 네. 수주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다음에 2차 아이오닉 5에 들어가는 16조 원 규모 자체는 LG 이노베이션과 H 에너지 솔루션과 그다음에 중국 CATL이 수주를 받았고 이번에 이제 3차 쪽과 관련된 규모 자체가 금액이 크잖아요. 20조 원 그렇죠. 규모 자체를 또 추가적으로 SK 이노베이션이 수주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SK 이노베이션이 현대차 이 GMP와 관련된 배터리 쪽에 거의 독식을 30조 원을 했다. 가져가네요. 독식을 했다. 네. 거의 보니까 70% 정도 좀 되는 것 같아요. 그 현대차 쪽에 해당되는 전기차 생산과 관련된 배터리 생산 부분 자체를 그래서 현대와 SK가 배터리 동맹을 강화시켰다. 뭐 그런 쪽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러다 보니까 현재 수주 잔고를 보니까 본래 SK 이노베이션이 국내 배터리를 원다 한다면 상당히 후발주해줘야 했거든요. 그쵸. 거의 1년 전, 2년 전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거의 10위권 정도 됐었는데 근데 지금 보게 되게 되면 삼성 SDI가 5위권 정도 될 때 SK 이노베이션이 11위권 정도가 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수주 잔고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네. 삼성 SDI를 추월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거의 2배. 그렇죠. 현재 수주 잔고를 본다 하더라도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독보적인 1위고 그쵸. 1,380억 달러로 1위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다양하잖아요. 테슬라라든가 현대차, 맞아요. 폭스바겐이라든가 르노라든가 중심으로 해서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현대차 그룹에 이제 집중이 돼 있는 쪽이고 삼성 SDI가 290억 달러, SK 이노베이션 640억 달러 정도 되는 거니까 이러다가 삼성 SDI가 그 후발주라 물러나지 않겠는가 할 정도로 SK 이노베이션이 강력하게 후발주자지만은 네. 대시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현재 SK 이노베이션이 시가총액이 지금 29조 원이에요. 삼성 SDI가 50조 원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한다면 충분히 SK 이노베이션이 정유 올라갈 사업 수 부분에 있다. 대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가 갈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좀 SK 이노베이션 힘을 강하게 봤네요. 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작년부터 거의 교육을 했었습니다. 배우의 산다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네. 회원들도 말씀드렸는데 손익분기점이 중요한데 LG화학이었죠 원래는. 기존에 LG화학은 3분기 때 BEP가 넘었었어요. 손익분기점이 넘어가는 성장 주도주는 단계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삼성 S대는 4분기에 넘었고요. SK 이노베이션은 2021년 3분기에 넘을 것으로 봤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2차 전지 부분에 관해 손익분기점이 넘지는 않았습니다. 발주 물량이니까 아직 네네네. 매출액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후발주 자격인데 상당히 기염을 통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다른 내용은 이제 운영님이 다 말씀해 주셨고 현대차가 체코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체코 공장에 전기차가 나오는 부분이 거의 SK 이노베이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어요. 기업의 결국은 딜이 잘 이제 된 거죠. 최태원 네. 회장하고 정의선 회장님하고 그다음에 기아자동차 EV 이제 니로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SK 이노베이션 배터리가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비슷하고요. 처음에 1차 때 이제 10조 원 가까이 공급 예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LG 에너솔루션 넘어갔죠. LG 에너솔루션이 2차거든요. 아까 캐틀하고 네, 16조 16조 정도인데 원. 이번에 20조. 향후 매출이 개선이 되겠죠. 이제 문제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딱 하나예요. LG화학이 안 좋은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물적 분할할 것이냐. 이 부분은 작년부터도 말씀을 드렸어요. 돈이 되는 사원이기 때문에 저는 SDI는 그럴 일이 없다고 보는 쪽이고요. 네. 너무 자금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SDI는 그럴 일이 없고 SK이노베이션 배우의 산다 한번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과연 이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네. 띄어내면 또 주주들 반발이 엄청날 거거든요. 네네. 우리가 언제 정유만 보고 산 거냐 이노베이션에 이 부분은 저로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속내는 최태원 회장님만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SK 이노베이션 NCM 9 반반이라고 있습니다. NCM 9 반반. 네, 이제 용어 이름인데 니켈 코발트 망간 9반반, 니켈 코발트 망간 18 뭐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네네네네.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하이니켈 배터리에 대해서 경쟁력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돈이 되는 사업권을 띄어낼 것인가 그리고 올해 3분기에 손익분기점이 넘어갈 것인가 이 부분을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2차 네. 전지 부분은 늘 말씀드리지만 성장주 주도주 역할은 계속 가속화됩니다. 단지 이제 장기 투자의 관점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SK 이노베이션은 안 가져가셨겠죠. 결국은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요. 기염을 토했다. 그래서 결국은 길게 보는 기술력 부분은 주가 떨어질 때 사 모아야 되는데 그거는 뭐 본인의 투자 철학에 따라서 달려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채팅창에서 SK 이노베이션 3번 잡았다가 다 손절했었다. 나랑은 합의 안 맞느냐. SK 이노베이션 너무 빨리 팔았던 건 아닐까라는 좀 아쉬움도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내일 다시 매수해도 될까요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님? 짧게만. 오늘 급등입니다. 네. 급등이 아까 말했다시피 SK이노베이션 후발주자고 대구하기에는 내년도 가야지 흑자 전환할까 말까 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수준은 많이 받아놨지만은 네. 따라갈 정도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뭐 건설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또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이제 전체적인 좀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2월 시장 오늘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1월에 마무리가 워낙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어서 2월은 좀 어떨까 하는데 2월에도 조금 주의해볼 만한 요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운영님 어떤 게 있을까요? 2월 달에는 달리 이제 대외적 이벤트는 없습니다. 항상 보면 2월 달에는 모멘트 공백 기간이거든요. FMC도 1월 달에 끝났고 네. 별다른 그 중요한 경제 지표라든가 통화 정책을 중심으로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내부적인 어떤 흐름 쪽에서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최근에 주가 흐름도 지난주에 빠졌던 것 자체가 국내 과열 국면에 대한 해소 과정이었거든요. 해외 시장에 뭐 지난주 약간 변동성이 나왔지만은 자연스러운 조정이고. 네. 그래서 2월달 부분 자체도 이제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나오게 되게 되면 최근에 시장 자체가 개인 투자가들에 적극적인 긍정적인 시각에 의한 유동성 장세였는데 지난주부터 개인 투자가들이 움찔거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돈이 안 그렇죠. 들어옵니다. 이제 거기에 따르면 지금 이틀 정도 빠져나가고 있고 신용이자 자꾸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시장 장차 유동성 장세였기 때문에 개인 유동성이 유축이 좀 되면서 약간의 또 숨고르기 국면이 전개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악재라고 본 부분 자체는 현재 지금 백신 보기 좀 지연되고 있으니까 그에 따라 가지고 당초 예상했던 경기 회복 기대 자체가 부진하게 되게 되면 그게 약간의 조정인데 어차피 더디게 진행되겠지만은 경기는 좋아지는 거니까 크게 주가의 어떤 추세를 흐트러뜨리는 조정은 아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뭐 2월달 시장 자체도 기간 조정이다 좀 보고 있는 쪽입니다. 고점 돌파보다는 3,000포인트를 사이에 두고 등락 과정이 전개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전략 자체는
밀고 당기는 매매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 부분 자체는 이제 또 공매도 부분 자체가 이제 카운트다운인데 뭐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거의 뭐 3개월 정도 연장할 거라니까 이제 그게 이제 확정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요. 빨리 명절 전에 확정되기보다는 이후에 되지 않겠는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약간 어떤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그런 불확실성 부분 자체가 연휴 기간 동안에 변동성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인 투자가 또 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쉬면서 설 이후에 어떤 시장이 열리지 않겠는가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민주 전문가님, 2월의 불안 요소라고 하면 어떤 거 있을까요? 불안 요소가 없죠. 없다. 네, 악재도 그래요? 없고 호재도 없습니다. 실적과 이제 키 맞추기 과정인 것 같고요. 음. 네, 단기 과열권 국면으로 갔던 대형주의 흐름이 정상적으로 되돌아오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운영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공매도를 좀 보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 더 더불어서 네. 공매도가 설 전에 발표하면 여러분들 매수 기회는 없습니다. 아. 지금은 매수 기회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코스피를 하던 코스닥을 하던 10월, 10월, 11월에 장세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코스닥 종목이. 네. 예, 뭐 12월 말에 1월에 좀 차익 실현을 하고 그래도 종목들이 빨랐거든요. 또 자율주행 모멘텀 타면서 확 또 빠르게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5% 10% 채워놨더니 종목들이 그냥 다 날아가 버려요.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급하게 뛰니까. 그러면 지금의 어떤 속도 조절 과정 속에서 내가 비중 5% 채우고 10% 채우고 또 15% 채우고 지금이 이제 결국은 뭐 트레이딩 관점이 됐던 조정 구간을 돌입했을 때 매수 관점이 되는 것이죠. 근데 네네. 이제 호재성 이슈도 되고 악재성 이슈되는 공매도 남아 있는데 설 전에 딱 발표를 해버리면 저는 코스피보다 코스닥 장세가 더 간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지금은 코스피는 좀 더 쉴 것이다 보는 쪽이에요. 네네. 그러면 매수 기간이 안 나오죠. 개인 투자자들 공매도 연장 발표됐구나. 바로 대거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이 네네. 저는 설 연휴 기간까지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단지 과도한 내동 매매, 추경 매매. 결국은 종목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의 타점이 잘못된 것이죠. 저는 자제해야 된다고 보는 쪽이고요. 그래서 설 연휴를 앞둔 이제 투시 마카라든지 시장의 재평가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일단은 2월달까지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일단은 1월달 시장 상승에 따른 상승의 피로감입니다. 쉬었다 네. 갈 수밖에 없어요. 고점도밖에 쉽지 않는 거고. 그래서 등락 과정이기 때문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오늘 주가 급등했는데 내일 미국 네. 시장이 지금 현재로 봐서 상승할 것 같은데 내일 아침부터 미국 시장에 또 상승했다 따라가면 또 걸립니다. 네네. 그런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조정권에 왜냐하면 지금 당장 또 고점 돌파하기 쉽지 않는 거니까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고점 가겠어요. 개인 투자가들이 그렇죠. 개인 투자가들 아무래도 수성 면제 전까지는 쉬려고 하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항상 또 경험적으로 2월달 시장은 쉬어가는 흐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기간 조정 흐름이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 자체가 이제 2월달에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실적 대형사들은 실적이 다 이미 다 발표가 좀 되고 알려져 있지만은 중소형 종목들은 아직 모르거든요. 2월 한 중순 정도에 다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에 그쵸. 따라서 이제 대형사들은 반영이 됐지만 중소형 종목들은 반영이 안 된 종목들이 반영이 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 보고서가 노출이 좀 되게 되면 이제 퇴출해서 자유로운 종목들, 결산부 그런 종목들이 이제 안도 랠리가 전개가 되면서 2월 말부터 그러면서 이제 종목들이 3월 달에 항상 중소형 종목들이 강하거든요. 네. 사업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 플러스 해소가 좀 되는 거니까. 그랬던 과정에 의해서라도 2월 달 시장은 쉬어갈 가능성이 크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적에 따른 이제 지수와 관련해서 유동성 장세보다는 실적에 따른 차별화 장세가 본격적으로 전개가 될 거다. 가치주들은 이제 3월 달부터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기대감이잖아요. 백신이 그쵸. 좀 늦어지고 있지만, 그래서 네네. 가치주는 계속 강세합니다. 대신 성장주들은 종목을 잘 선정을 해야 돼요.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네. 가치주의 안정장이 가려는 분들은 가치주 쪽에 관심, 그다음에 성장주 쪽에 종목 선정에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은 성장주 쪽에 차별화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관심은 저는 IT, 자동차, 건설, 친환경 쪽에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윤 전문가님, 지금이 이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하셨는데 어떤 거 사야 될까요? 네, 저는 성장 주도주 쪽에 관심이 있는데 네네.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성장 주도주로 짜진 않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수가 이제 울퉁불퉁하게 간다는 거죠. 원영님 아까 말씀한 오늘 지수가 떴고 내일도 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틀 상승 갔다고 해서 계속 치고 올라가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 다시 내려오면 결국은 늘 말씀드리지만 적금도 1년 12달 드는데 네네. 종목 매수야 좀 한 달에 걸쳐서 하면 어떻습니까? 나눠서 차분하게 내 종목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하도 된다는 보는 쪽이고요. 저도 역시나 이제 차분한 분할 매수 관점을 좀 유지해야 될 것 같고 성장 주도주나 대형주는 시장의 재평가 후에 또 차익 실현 한 후에 접근해도 늦지 않는다고 보는 쪽이고요. 저는 역시나 최근에는 소비주, 건설기계 좀 같이 저평가되면서 실적이 기만되는 종목들, 결국은 코로나 백신 속도전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종목들 뭐
한두 달 동안 잘 매집하셔가지고 또 끌고 가시면 수익 창출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2월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역시나 지금은 평정심, 차분함, 그리고 냉정함이 가장 주요한 포인트일 것 같네요. 잘 대응하셔서 2월에도 수익 꽃길 걸으시길 바랄게요.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